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떠나가는 배라고 하는 박용택 시인의, 박용택 시인이래.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라는 작품을 봤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김용택 시인의 들국이라는 시, 요 두 편의 시가 이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김용택 시인 하면 되게 좀 약간 소녀 같은 감성을 갖고 계신, 좀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생기신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시지만, 김용택 시인의 시를 보게 되면 뭔가 좀 약간 그 이별에 대한 뭔가 좀 감수성도, 뭔가 그리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잘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남성적인 어조보다는 여성적 어조가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들국이라고 하는 그 시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물론 살짝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오긴 했지만, 뭔가 세모, 동그라미, 줄 이런 걸 안 친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게 좀 중요할까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산마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 흔다요? 뭐 흔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고 오면 뭐 흔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띡.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 흔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접으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디, 병신같이, 아니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있으면 뭐 흔다요? 뭔 소용이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약간 사투리의 느낌을 좀 살려 노력했는데, 자, 시를 읽으면서 약간 좀 느껴지는 게 있죠? 일단 첫 번째, 사투리가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들국이라고 하는 건 들에 핀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핀 꽃이 뭔가 좀 이렇게 정겨움을 안겨준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홀로 핀, 들에 핀 꽃, 뭔가 좀 약간 쓸쓸함,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그런 소재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 그런 거 살짝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김용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특징을 얘기했었냐면, 뭔가 섬세한 어떤 그 여성적인 어조의 어떤 묘사,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안점 맞춰서 한번 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한번 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당신 안 오는데 라고 되어 있고, 뒤쪽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그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가 당신이라는 존재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목에서 재밌는 건 들국이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라고 하면 안 되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에서 나가 등장했는데 제목에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나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왜 제목이 들국일까? 들국이 난가? 들국이 당신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먼저 산마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 한다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피시는 분 보이나요? 뭐 한다요? 뭐 한다요? 뭔 헛짓이다요? 전부 다 사투리잖아요. 자, 이런 사투리들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사투리는 일단 그 지역에서, 약간 전라도 쪽인데 뭐 한다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현장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투리를 쓰게 되면 약간 향토적인 색채가 느껴진다라는 거, 지방색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사투리를 방언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느낌을 보세요. 산마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 한다요? 이거는요, 단풍이 고와서 좋다는 얘기인가요? 느낌이 뭐냐면, 그것만 해서 뭐 한다요? 쓰잘데기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요는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좀 더 바꿔보자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단풍이 곱대요. 그럼 단풍은 좋은 거거든요. 플러스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예쁜 단풍 고와봤자 뭐하냐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을 봤어요. 수학이 10점을 받은 거예요. 수학 10점 받아서 기분이 너무 우울해 미칠 것 같아. 근데 시험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밖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 들어요? 혹은 여러분이 그 시험을 망쳐 짜증나 미치겠는데 밖에 나갔더니 남녀 커플들이 막 너무 아름답게 다니는 거예요. 팔짱 끼고. 그럼 너무 예뻐 보여요? 아마 그러지 않을걸요, 그죠? 저것들을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면서 가운데 괜히 막 끼고 들어가고 이렇게 막 갈라놓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한 예쁜 풍경들이 나한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의미가 없을까? 그걸 궁금해야 돼요. 얘는 누구나 단풍 보면 예쁘다라고 얘기할 텐데 또 하나 뭐 한다요? 산안에 물빛만 저리 고우면 그럼 물빛도 곱다고 했으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쁘고 고운 것들 쉽게 말하면 요거는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왜 얘한테는 의미가 없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게 포인트예요. 또 하나,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그늘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요.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그럼 봐요. 하얀 억색, 하얗다는 건 순수함, 새하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채 이미지 같은 거 끄집어낼 수 있겠고요. 시각적 이미지란 말도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얀이니까 플러스 순수함. 이런 하얀 억새꽃, 아름다운 하얀 손짓도 그럼 단풍, 물빛 다 필요 없는데 하얀 억새꽃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필요 없나 봤더니 여기가 중요한 거네. 여기서 제일 포인트 다 잡고 있네요. 당신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당신이 오지 않는 부재 상황인 거죠. 현재 화자는 아마 이 당신과 이별한 상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님과 이별한 상태구나. 님이 부재한 상태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거 있어봤자 뭐냐.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안 오는데 현재 화자에게 처해진 화자의 현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상황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상황을 파악하면 정서가 보이거든요.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 단풍, 저런 것들, 물빛, 저런 것들, 하얀 억새꽃 이런 것들이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당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오기로 했나 보죠. 어딘가를 떠났고 그 님이 오기로 했는데 님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봤자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별로 인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슬픈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안 오는데 뭐 헛짓이다 이런 얘기는 당신이 안 와서 아쉽다란 말도 있겠지만 당신이 안 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겠죠. 왜 안 오는 거예요? 자연은 저렇게 예쁜데 당신은 왜 안 오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뭔 소용이다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네요. 뭔 소용이다요. 초생딸만 그럼 여러분 봐요. 초생딸이 뭘 의미하냐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아직 파악 안 한 거 하나 있죠? 제목에 나와 있던 들국.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 아직 안 했어요. 자,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자, 어두운이라는 것들은 까만색인데요.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 한다요. 자, 이런 가치를 보세요. 직위법이랑 알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초생딸이 그대 얼굴 같대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대 얼굴이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바로 뭐라는 거죠? 초생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생딸은 하늘에 떠있는 밝은 이미지잖아. 플러스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달 너무 예쁘다. 근데 걔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자꾸 그대 얼굴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초생딸은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그러니까 초생딸 아름다워봤자 뭐하냐? 앞에서 얘기했던 단풍, 물빛 아무 소용없다. 초생딸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 그대 얼굴 같은 초생딸이죠. 근데 여기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이에요. 그럼 이 초생딸은 그대 얼굴을 떠올리지만 마른 지푸라기는 바로 내 마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지푸라기가 말랐잖아요. 건조한 거잖아요. 건조해서 좋나요? 난 피부가 건조해서 좋아.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마른 지푸라기라는 것은 뭔가 메말라버린 이런 뜻이죠. 내 마음이 메마른 거니까 이거는 플러스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허연 서리만. 내 마음에 하얀 서리만 꼈다고 했으니까 허연 서리 낀 것도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하얗다는 말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얀 서리 같은 내 마음. 앞에 쪽에서의 이 하얀 억새꽃은 예쁜 자연의 모습이었지만 뒤에 있는 허연 서리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 서리가 낀, 그러니까 아주 냉랭해진, 차가운. 여기서 포인트는 차갑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님이 오지 않아서 따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접을면, 자, 밝은 달이 져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치가 된대요. 이게 바로 현재 지금 화재에 처해진 암울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에 쪽에서 말했던 이 하얀 억새꽃은 흰색이었잖아요. 색채 이미지. 근데 어둠이라고 하는 건 검은색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검은색과 아까 말했던 그 흰색이 색채 대비를 이룬다고도, 색채 대비 이룬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거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현재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나는 당신과 이별한 상태여서 슬프고 원망스러워. 나는 지금 암울한 상황 속이야. 근데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누가요? 이 병신같은 님 이런 거예요? 아니죠.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이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 한다요? 누가요? 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하얀 들국 누구예요? 바로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화자가 하얀 들국으로 지금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님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현재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 하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님이 오지 않는데 안 올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님을 기다리는 내 모습은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라는 말은 바로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같이니까 직위법은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반면에 화자의 이런 메마르고 차갑고 암울한 상황이 존재하는 거고, 님이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슬픔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계속해서 하얀 들국으로 펴서 님을 기다리는 걸 보니 얘는 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가 보다. 그리움이란 마음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싹 다 아우를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플러스의 감정들이 뭉쳐서 이 시는 김용택의 시에서 또 하나 한이라는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때의 들국은 바로 나였네. 오늘 우리가 배운 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에서 그 배도 나였네. 이 김용택의 들국에서의 들국도 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다 이해하셨죠? 뭔가 기다리는 님이 오지 않아서 슬픈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시라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시는 간단하게 봤고요. 이 시 역시도 머릿속에 흐름도를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 시작은 들국의 흐름도를 파악할 때 네모를 크게 두 개를 한번 쳐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가 아주 잘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왠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 시는요, 크게 두 개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쭉 묘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뭐 있었냐면, 와, 물빛이 저렇게 고우면 뭐 한다요? 할 때 그 물빛. 와, 단풍 저렇게 예쁘면 뭐 한다요? 할 때 그 단풍. 전부 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단풍, 물빛, 하얀 억새꽃, 초생딸. 일단 여기까지 세 개요. 하나, 둘, 세 개. 다 문 흩짓이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초생딸 보니까 아까 뭐였었냐면 님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하얀 들국으로 피어있는 건 화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초생딸과 하얀 들국도 나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죠. 여기 있는 단풍, 물빛, 하얀 억새꽃, 초생딸, 하얀 들국은 전부 다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 자체로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처럼 묘사가 되어 있으나 먼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세 개만. 여기는 진짜 순수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니까 그 초생딸은 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하얀 들국은 화자의 분신 같은 모습.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은 얘만 얘기한다라고 책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아우를 수 있는 건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니까 하지만 나한테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는 거지? 바로 이러한 나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어떤 거예요? 현재 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님이 오지 않아서 내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허연설이 차가워요. 너무나 따스함이 없죠. 그리고 어둠천치 아주 암울해요. 이러한 화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이런 화자의 암울한 상황이라는 것이 뭘 이루고 있냐면 대비 혹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커다란 큰 틀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뭐하냐? 이렇게 님이 없는데 님이 없어갖고 내 마음은 이런데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감이 보통 이러세요. 아니 뭐 한다냐? 어? 이게 아무것도 이게 뭐 이게 좋은 거 있어봤자 뭐 한다냐? 이게 오지도 않았는데 아따 쓸데없다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님이 오지 않아서 아름다운 자연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비란 말이 존재하잖아요. 대비란 말은 서로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대조와 대비의 차이점을 좀 설명하자면 대조는 그냥 순수하게 반대,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대비는 약간 어감상 반대긴 하지만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대비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반대다 이게 아니라 어느 한쪽을 부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영원한 모습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한다든가 얘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런 화자의 암울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화자의 암울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어감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우울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러니까요. 이게 훨씬 나한테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주제는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 뭐 말해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나 아까 그렇게 기다려봤자 뭐 흥다요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뭔가 만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은 없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막막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있구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사투리를 통해서 진솔한 느낌을 주고 향토적인 느낌 준다고 얘기했었고요. 안타까움과 답답한 모습을 사투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대립적인 시야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암담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암담한 화자의 모습을 좀 더 부각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까 설명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색채 대비 나왔죠? 흰색, 하얀 억새꽃 같은 거, 검은색, 아까 암울한 쇼가 뭐였죠? 아까 어둠천지란 말이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암울한 화자의 상황을 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색채 대비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오늘도 간단하게 20분 안 되는 시간 안에 작품 하나 끝났는데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여러분이 현대시를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하시면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 현대시가 머릿속에 20몇 편이 싹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의 들으시면서 이 강의가 여러분 이 시를 보는 처음이 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시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시는 약간 갈무리, 마무리한다, 복습용으로 좀 쓰시는 그런 강의로 활용하시면 아마 수능에서도 많이 좀 도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했던 방식들이 이런 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색깔 나왔다. 색채 이미지.
뭔가요? 이런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제목이, 이 화자랑 통하는구나. 얘가 슬퍼하네? 왜 뜬금없이 슬퍼하지? 이유가 어딘가 있겠구나. 선생님이 쭉 흐름도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현대시 3강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